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세금 걱정 없는 가업승계 주식 이동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했습니다. 주식 이동의 핵심. 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하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주식 이동도 이렇더라고요. 주식 이동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현의 가업승계는 영속 기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가업승계 연구소의 목적이고요. 가업승계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회사별로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승계를 위한 전략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적어도 5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의 핵심인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이동은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이동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타이밍이에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출이나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하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씩 상당히 많은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이때가 골든타임이었어요. 물론 타임을 놓치고 20년도에 저희 쪽에 의뢰를 하셨고요. 여기 역시도 이렇게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업승계를 함에 있어서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제도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이게 내가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왜 어려운가 고민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가업승계라는 거는 창업주로부터 다음 세대로 주식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주식은 자산이고 이 주식이 자산이 넘어가면 세금이라는 이슈가 반드시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주식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세금을 10배, 20배 차이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가업승계라는 것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것은 가업승계라는 것이 주식을 넘어가는 거다 보니 주식의 평가 그리고 주식의 원리, 제가 말씀드린 주식은 다 지금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겠죠. 이것에 대한 기초 기본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승계지원제도 제가 요약표를 해놨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초인 주식에 대해서 할 거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가업 상속공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가업 상속공제와 증여 특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은 요 단어에 나와 있죠. 죽은 다음에 사용하는 제도. 증여 특례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 특례는 살아 계실 때 활용하는 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죽음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있어서의 주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주가.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증여세 과세 특례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내가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주가를 언제 할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속공제는 내가 결정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대표님들께서 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한 좀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자, 주식을
증여할 수도 있고요. 양도할 수도 있고요. 소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차이지?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증여는 말 그대로 돈이 오가지 않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주식을 공짜로 주는 거를 우리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받아요? 재산이 옮겨갔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수증자, 받은 사람. 네, 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세율은요, 최고 50%. 네. 제가 30억 초과 50%는 이거는 제가 증여 특례 설명드리려고 만든 표여서 그래요. 최고 50%다. 거래 가격은 그럼 얼마로 할 수 있느냐? 시가로 해야 한다. 증여는 시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비고를 좀 올렸어요. 단독 증여, 분산 증여. 증여는요, 받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많으면 이 세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증여는 생존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받는 사람을 나눠서 세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해서 또 세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도, 양수. 양도는 파는 거, 양수는 사는 거. 자, 양도는 뭔가 재산을 팔 때 우리가 양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판 가격, 양도가액이 있고요. 그리고 산 가격, 취득가액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내가 비용을 썼다면 비용도 아마 빼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를 할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비용을 빼준 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누가 세금을 내느냐? 당연히 이익을 본 사람, 판 사람이 내죠. 자,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는요. 3억 원까지는 20%, 지방세 포함하면 22%,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해서 27.5%를 냅니다. 여기서의 이 3억 원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가 장점은 분류소득,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소득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판 거기 때문에 물론 단기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 그러면 거래가액이죠. 아까 증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양도, 양수는 시가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세법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또 고저가 양수도 증여 의제, 이 세금 이슈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세법은요, 국세기본법이 있고, 뭐 소득세법이 있고, 상증세법이 있고, 뭐 법인세법이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이동을 할 때 보통 어떤 법을 따져야 되냐면 소득세법과 상증세법, 이 두 가지를 또 국세기본법 요거를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양도, 양수는 고가나 저가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가나 저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양수를 할 때는 거래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거래자라는 거는요, 사람끼리도 할 수 있고요, 사람과 법인이 할 수도 있고요, 법인과 법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 법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다룰 거고요. 대표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증여는 시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도 양수는 고저가가 가능한데 이때 거래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가 틀리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뭐냐면요. 이거는 소득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소득세법에서 거래를 할 때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할 때 가격을 현저하게 낮춰서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를 하는데 10만원짜리 주식을 10만원에 거래를 하면 괜찮아요. 9만 5천원까지도 괜찮아요. 5%까지는. 그런데 5만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만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싸게 판 아버지도 부당행위 계산에 들어가고요. 또 아들은 싸게 샀기 때문에 증여의제, 이건 또 상징세법에서 증여의제로 보고서 아들은 이익을 본 만큼 또 증여세를 내요. 이게 양별 규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목도 다르고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양벌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특수관계인 그 중에서도 소득세법의 특수관계 주로 가족이 되겠죠. 이렇게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특수관계인들이 양도를 할 때 금액을 현저하게 낮춰서 한다면 싸게 판 사람은 양도세를 낮출 목적이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부과를 받게 되고요. 세금을. 또 싸게 산 사람도 또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내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는 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이때 양수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네. 예를 들면 고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를 볼 때 개인은 싸게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는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냅니다.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고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0%죠. 자, 다음은 소각이에요. 소각. 왜 주식을 태우냐? 소각. 자, 소각은 소각의 대가에서 취득가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아까 양도소득세는 3억 초과분에 대해서 27.5, 3억보다 작을 때는 22% 지방세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은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최고 45%, 지금은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종소세까지 합산을 해버리니까 뭐 반이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소각은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거래 가격에 따라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하면 불균등 감자에 의한 증여의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도 나오고 증여의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해줘야 되는 게 또 소각입니다. 자, 양도자의 자산 감소는 없음. 그러니까 양도자는 뭐예요? 이 주식을 소각하는 사람이죠. 자, 제가 주식 처분 방법에 따라서 세율, 납세 의무자, 그리고 거래 가격에 따른 세금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주식을 처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또 이 외에도 법인을 활용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법인을 활용할 때도 증여, 양도양수 아니면 소각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마다 유리한 방법은 다 다르다. 주식이동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론은 누구나 공부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경험이 없으면
정말 절세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보면 아, 정말 주식 이동 안 해보고 영상 올리는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아, 저게 진짜 경험에 의한 얘긴지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인지 구별이 쉽지 않으시겠죠. 주식 처분 방법 세금에서 이번에는 그 행위자 그리고 상대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에는 행위자, 양도를 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낸다. 소각을 한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상대방, 즉 이제 양도를 하고 소각을 하면 그 상대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상대가 개인이면 증여는 증여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겠죠. 자, 양도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면 저가양수 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가 있습니다. 법인은 저가양수 시 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슈가 있습니다. 자, 법인의 주주, 특정 법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있고요. 또 양도양수 역시 저가양수 시 특정 법인에 의한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소각 역시 저가 불균등 소각 시 불균등 감자 증여의제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법인하고 거래할 때도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주식의 이동,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식은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대표님들께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이 총 3가지구나. 증여는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양수도, 소각 이런 3가지가 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식이 있는데 가업승계를 위해서 내 주식을 좀 줄여야겠는데 이 경우에 어떤 방법이 나한테 가장 맞을 거냐? 이 판단은요. 현재 우리 회사의 주주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현재 주주 구성에서 소각이 좋을 수도 있고 내 주식을 양도가 좋을 수도 있고 증여가 좋을 수도 있고 좋다는 의미는 세금을 적게 하면서 승계해줄 자녀의 주식을 확 올려주는 방법이겠죠. 그게 세금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표님들 주식이동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이동할 때는 반드시 주식이동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